10억에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게 되면 본전을 사람들이 지키려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전이 약 17억이다. 예, 이렇게 17억의 매물대가 있을 거란 예. 말이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떨어진 가격에 나오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 집 팔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떨어진 가격에 못 팔겠다. 지금 이제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서울의 아파트 값도 이제 많이 좀 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위 그동안에는 불패라고 인식이 됐던 이 강남 지역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제 송파의 대표 지역은 역시 잠실인데, 잠실이 지금 집값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하여간에 신문을 보면 좀 겁이 나요. 예. 27억짜리가 20억. 잠실 발칵 뒤집은 거래. 또 강남 3구 송파의 구력. 잠실 엘스 파크리오 집값 4억 뚝. 엘스 6.5억 빠졌다. 트라지움 3.7억 빠졌다. 서울 잠실 대단지 속수무책. 강남 4구 전용 84제곱미터 20억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뿐만 아니에요. 일감 반값만 내고 사세요. 잠실 아파트 소유자의 파격 매도. 그 다음에 똘똘한 체육가 사라진 강남. 잠실 재건축의 계약 해지. 왜냐하면 떨어진 가격이 계약금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거 살려고 계약했다가 그거보다 더 떨어져서 더 떨어지니까 이제 계약금 한 3, 4천만 원 냈는데 이거 포기하고. 보니까 포기하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송파는 또 유명한 게 또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도 뭐 보면 올림픽 패밀리 1년 새 21억이 16.7억 4억이 빠졌다. 4억 이상 빠졌네. 이게 뭐 보면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뭐 이렇게 유명하지 많죠. 해밀리 타운 보면 이게 떨어진 게 딱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게 송파의 5천만 원 마피 등장. 마이너스 P. 예. 최초 분양가가 14억 7,260만 원인데 현재 나온 매물이 14억 2,260만 원. 이게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송파 더 플래티늄인데 경쟁률이 무려 2,797대 1.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왜 이렇게 됐느냐?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인데 일반 분양을 30가구 이상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29가구에서 상한제를 적용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사실은 좀 높았어요. 이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당첨되면 돈 된다. 이래가지고 분양가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묻지마 투자를 몰렸었는데 그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 제일 이제 많이 떨어진 게 잠실 엘스 27억 찍었던 게 최근에 이게 매물이 19억 5천에 나왔다. 전용 84죠. 84인데 32평 뭐 이렇게 되죠. 잠실 엘스가 잠실에서 제일 그래도 뭐 대표 아파트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느냐? 19억 5천만 원짜리가 나와 있어요. 이게 실제 올라와 있는 건가요? 올라 있습니다. 네이버에 아직도 거래가 안 됐더라고 있는데 지금 근데 로얄동, 로얄층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26억 5천. 그러네요. 물론 21억 있고 26억 있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더요. 왜냐면 대단지니까 예. 원래 27억까지 거래가 된 게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실제 중개업체와 전화를 해보니까 원래 이게 21억 5천에 나왔던 매물인데 문의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19억 5천까지 떨어뜨렸다. 근데 실제로 이걸 보고 전화가 많이 온대요. 오는데 이게 1층이랍니다. 그랬더니 좀 실망하더라. 1층만 아니면 내가 살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억이 깨지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안 팔려버리면 이거보다 더 떨어진 가격의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땅주권에서 잘 분석했더라고요. 왜 유독 송파, 잠실에서 집값 이게 상승폭이 높냐. 물론 지금은 확산되고 있지만. 많이 떨어졌다 이거죠.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2만 4천 가구의 새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했어요. 그 당시에 엘리트 파레, 엘스, 리센치, 트리줌, 파크리오, 레이크 팰리스. 그러니까 이 물량이 일단 많고 다들 대단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갭 투자가 많다. 갭 투자가 많기 때문에 약간 팔 이유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 목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많이 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이제 일종의 던지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에요. 그렇죠.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죠. 이게 수요가 따라붙기가 좀 쉽지 않죠. 예. 대형 평형 비중이 작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0평대, 30평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수요자 시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압구정동만 하더라도 이게 뭐 대형 평형 대부분 다 뭐 4, 50평, 60평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엘스에서 결국 5천 명 중에 거의 뭐 한두 가구는 급하게 나 팔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있겠죠. 있겠죠.
근데 잘 안 사요, 사람들이. 그러면 가격 하락을 확 주도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게 2008년이에요. 입주가. 이게 2006년에서 2008년 좀 애매해요. 새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그거 입주 한 15년 차 정도. 그렇게 되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신축은 아니죠. 이건 신축은 당연히 아니죠. 신축 아니고 이제 이게 약간 구축이죠, 뭐. 구축에 구축인데,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 되면 이제 자기가 투자 목적으로 가졌던 분들이 판단을 해요. 이게 더 가면 이건 재건축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한 20년쯤 됐을 때 이 가격을 사실은 옛날에는 새 아파트의 피크는 10년 차다. 10년 차가 지나면 가격은 떨어진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새 아파트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15년 차. 그다음에 이게 지하 주차장하고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 있지만 대단지니까 5,600세대. 하지만 또 최근에 새로 나온 그 아파트에 비하면 약간 편의시설이 떨어지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는 이제 실거래가 기준이죠. 실거래가 기준이에요. 대개 보면 이제 그때 27억, 26억에 이때가 정점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이건 19억 5천짜리는 드물지만 그거는 실거래는 아닌 거죠. 예. 호가가 네, 그랬다는 호가가 그렇죠. 예. 22억, 23억이니까 완전히 떨어진 건 맞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25억, 26억 다 이 가격이었어요. 층도 보면 뭐 다 로얄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이걸로 보면 한 3억 정도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도. 예. 근데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우리가 불과 2년 반년쯤으로 가면 그 당시에 17억이에요. 그러니까 급격히 올랐다가 사실은 그때 가격으로 이제 되돌아오는 과정이 아니냐. 아직은 뭐 그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예. 왜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면 우리가 매물대를 한번 볼게요. 예. 이게 네이버 기준이에요. 예. 우리 이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2015년에 8억대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다가 그러다가 8, 5억, 뭐 10억 밑으로. 그러다가 1월 달에 보면 다시 이때 한 20억 돌파 많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지네요. 예. 그 다음에 실제로는 20억 이상에서 거래된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격이 20억대 이하로 떨어지면 이 저항선이 한 17억쯤이 저항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예. 거래가 많았으니까. 그렇죠. 10억에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게 되면 본전을 사람들이 지키려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전이 약 17억이다. 예, 이렇게 17억의 매물대가 있을 거란 예.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17억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면. 떨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떨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이거 보면 2019년은 얼마냐? 15억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1차 저항선이 한 20억 정도, 2차 저항선이 한 17억. 요 정도에서 반등을 치거나 요까지 떨어져서 반등을 치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한국 경제가 뭐 아주 작살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까지는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봅니다. 파크리오를 한번 보실까요? 파크리오가 약간 좀 싸요, 거기보다. 최고가가 25억. 이게 작년 8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7, 8억 올랐어요. 그 사이에 불과 한 2년 반 사이에. 정도 사이에. 여기 보면 16억 원대 거래가 많았어요. 만일 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16억대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17억. 그러니까 왜냐면 2년 전 가격이니까 그만큼 이제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렇겠죠. 꼭 그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상을 좀 해보는 예상하는 겁니다. 거죠. 예. 그다음에 레이크 팰리스. 여기도 보면 2021년 11월이에요. 조금 더 밑에네요. 예. 파크리오 거기가 24억 예. 8천. 8천. 2000년 초반에 17억, 17억. 17억이었는데 쫙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뭐 한 20억 선에서 1차 지지를 거쳐가지고 한 16억, 17억 이쪽에서 강력하게 저항해가지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트리지움. 주로 2010년대 이렇게 보면 18억, 19억 요때 많이 거래가 됐어요.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다 모든 예. 단지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때 갭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죠. 10억대 부분에서. 근데 지금 현재가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물론 강남 3구 똑같이 송파도 거의 비슷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거래량이 거래 절벽, 빙하기 이거를 이제 탈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되냐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떨어진 가격에 나오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 즉 팔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떨어진 가격에 못 팔겠다. 지금 이제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송파만 잠실만 떨어지느냐. 여기서 나온 게 뭐 이종우 씨가 강남 덜패 신화, 강남 집값 2라운드 곧 시작된다. 강남은 사실은 덜 떨어진다. 이런 게 우리 신화 비슷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1991년하고 2007년 그때 보면 강남도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졌죠. 예. 그래서 아직은 잘 알 수 없으나
지금 잠실의 하락 이걸 보면 그냥 잠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초, 강남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불똥을 트인 데가 뭐냐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리온 84가 약 5억 원 하락했다. 얘기했지만 어디 한 군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 주변 인접 지역으로. 그 인접 지역이 강동이고 또 강남이니까요. 일단 강동부터 이 하락세가 이제 습격한 것 같아요. 이 보면 잠실이 확 참 최근까지 호재가 많았어요. 어떤 호재가 있었겠습니까? 삼성동,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마이스 개발, 그 다음에 무려 19,000가구의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주공 5단지, 잠실 우성 아파트, 미성, 진주 다 합치면 뭐 2만 가구가 훨씬 넘죠. 그럼 이게 들어섰을 때 기존의 엘리트가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시너지를 합쳐서 더 뛸 거냐? 아니면 리딩 단지를 잠실 주공 5단지나 이런 데로 넘기고 좀 평범한 아파트가 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집을 가지신 분, 사시는 분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지금 굴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치로 보면 여기가 지금 기존의 잠실 아파트들이고 여기가 재건축 아파트들이 몰려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말고도 뭐 가로 정비 사업부터 해서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내년이 지금 아주 그러니까 잠실의 특정 지역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역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실의 기존 이제 아파트들, 엘리트 중심으로 한 이제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저항선은 한 20억대, 그렇죠. 2차 저항선은 한 16, 17억대. 예. 요 정도로 좀 예. 보시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 예. 아직은 20억대가 깨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일단 예. 매물 자체가 물론 1층 기준하자면 19억 5천에 나왔다. 이러면서 1차 저항선이 사실은 좀 지지대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더 가면 20억대가 깨지면 17억까지는 금방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문제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00여 가구 정도의 신축 재건축 공급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죠. 예,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론 그게 뭐 당장 오늘 내일 사이 되는 건 아니고 아니죠. 뭐 몇 년은 걸리겠지만 그때 되면 이미 이제 기존 아파트들 한 20년 차 이상 20년 차가 돼버리니까 예, 완전 부축이죠 이거. 그러니까 약간 보통 예전에는 10년 차가 되면 갈아타기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10년 차도 신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20년 차인데 신축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잠실이 집주인 입장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애매한 예, 뭔가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어찌됐건 이제 앞으로의 잠실의 좀 이 판도 변화가 좀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예.